퇴직을 앞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라면 어디를 가도 인정받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임원까지 오른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퇴직할 당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조차 새 일자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몇몇 기업에서 자문과 고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연봉은 예전보다 훨씬 낮았고 직책도 자문력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겠다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제안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의 경쟁력과 회사 밖에서의 경쟁력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채용 현장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오히려 조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왜 유능했던 사람이 회사 밖에서는 다른 평가를 받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사 안의 성공 공식이 회사 밖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만드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인물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성공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30년 가까운 직장 생활 동안 대리에서 임원까지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직책은 높아졌고 연봉도 함께 올랐습니다. 그는 이것을 노력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에도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봤다는 점입니다. 제안받은 자리를 검토할 때도 업무 내용보다 직급과 연봉부터 비교했습니다. 임원까지 했던 사람이 그 자리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존심이기도 했고 그동안 쌓아온 경력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회사는 과거의 성과를 기억하지만 시장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봅니다. 퇴직 후 재취업 시장에서 평가받는 것은 과거의 직함이 아니라 지금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비교할 만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시기 중견 제조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인물입니다. 대기업 출신도 아니었고 임원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퇴직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은 남달랐습니다. 부장 출신이라는 말 대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생산관리 업무를 오래 했지만 품질관리나 협력업체 지도 업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는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관련 교육을 꾸준히 받았고 협력업체와의 인연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 6개월 만에 중견기업 생산혁신 자문역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봉은 예전보다 줄었고 직급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자신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시장에 자신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경력이라도 과거를 기준으로 삼느냐 미래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작 더 큰 착각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신의 경쟁력이라고 믿는 것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은 회사가 만들어준 경쟁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채용 현장을 지켜본 전문가는 사람들에게서 반복되는 3가지 착각을 짚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자신의 경쟁력을 직함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상무까지 했다거나 본부장 출신이라는 말은 존중받을 경력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은 과거 직함이 아닙니다. 지금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연봉에 대한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연봉을 자신의 시장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연봉은 과거의 성과에 대한 보상일 뿐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숫자는 아닙니다. 세 번째 착각은 회사 브랜드에 대한 믿음입니다. 대기업이라는 간판은 분명 강력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회사 안에서는 조직의 이름이 신뢰를 만들어주지만 회사를 떠난 이후에는 개인의 전문성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회사 안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평가받던 사람일수록 이 전환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려놓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직함을 내려놓고 연봉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익숙한 방식에 대한 확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것은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퇴직을 앞둔 많은 40대, 50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더 큰 흐름입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만큼이나 퇴직 이후 내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도 노후 준비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 후의 진짜 경쟁력은 과거의 직함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원 출신이었던 그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직함과 연봉, 자신이 이끌었던 조직의 규모를 먼저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중견기업의 자문 역할을 맡았고 이후 여러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새로운 경력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회사를 떠난 게 아니라 회사가 자신을 떠난 것 같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버리지 못했던 것은 직함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경쟁력을 고민합니다. 새로운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진짜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함에 있습니다. 결국 다시 일어선 사람들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능함이 문제가 아니라 어제의 성공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퇴직을 준비하며 지금까지의 직함과 연봉을 기준으로 다음 자리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준비해 온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